안녕하세요. 주식하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ROE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갑자기 왜 제가 ROE를 가지고 왔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 ROE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최근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은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업의 실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ROE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ROE와 기타 상관관계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기업의 자본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이러한 관계에서 저희가 PBR, PER 또는 ROE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PER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PER이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거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PER이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PBR은 주가와 자본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PBR은 낮을수록 좋아요. PBR이 1보다 낮으면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PBR이 높으면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ROE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그 기업이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관관계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튼실하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OE는 Return of Equ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equity라는 말이 자기 자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얼마나 잘 회수했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ROE를 구하는 공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성을 좀 판단하는 주식 투자의 수익률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투자자나 주주들의 입장에서 금리를 초월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시중금리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채나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이 묶이게 되고 적금이나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높아지는 물가보다 더 좋은 수익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돈을 잘 버는 회사, 그 다음 수익이 좋은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ROE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HTS와 같은 주식 프로그램에서 아주 쉽게 높은 ROE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기업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키움 HTS에서는 0105를 치면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조건식에서 ROE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이렇게 ROE가 나오고 최근 결산에서 저는 대략 한 40% 정도, 사실 40%면 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40%인 기업을 검색해봐라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 54개 정도가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대상을 조금 줄여볼까요? 여기에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선택하되 불필요한 관리 종목이나 증거금 100%, 거래 정지, 기타 등등을 한번 제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증거금 100%, 투자 경고, 거래 정지, 우선주, 정리매매, ETN, 스펙,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투자주의, 불성실 공시기업, ETF.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고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보시면 41개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을 다 살펴보기에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PER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PER을 선택하고 조건을 넣으면 되는데요.
PER은 보통 10 전후를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숫자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략 한번 7 이상, 그 다음 20 이하 이 정도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조건식을 같이 AND로 묶고요. 이렇게 넣어보면 대략 9개 종목 정도가 검색이 되네요. 조금 놀라운 거는 코스피 코스닥에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ROE가 40% 이상, 그 다음 PER이 7배에서 20배 이하인 이러한 종목이 9개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종목 기업들의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검색된 9개의 종목의 차트를 저희가 한 번씩 살펴보겠지만 높은 ROE와 적당한 PER은 좋은 실적과 적당한 주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인터플럭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플럭스는 지난 1월이네요. 이때 큰 상승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쭉 보이다가 3월 중순쯤 반등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 안에서 물려있고 대략 가장 큰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 좀 좋아 보이는 내용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0, 60, 120, 240까지 이동평균선이 모두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평균선 밀집은 향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 종목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OBV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표 겹치기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OBV를 치고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 Y축을 표시하지 않고 확인. 좀 복잡해서 선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라인 설정에서 OBV는 제거하고 시그널만 한번 보겠습니다. 회색으로 좀 옅게 해서 복잡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OBV를 이렇게 보니까 3월 달에 잠깐 내려오기는 했지만 역시 물량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터플럭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적으로도. 화면을 지우고 가격대를 대략 보면 27,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돌파한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기준선을 27,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정고점이죠. 여기도 27,000원 부근이고 여기도 27,000원 부근,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27,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2년 1월이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강력하게 27,000원을 뚫었을 때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도 한번 27,000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으로 보여지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인터플럭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APTC라는 종목입니다. APTC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관련된 종목이어서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좋은 산업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해 여름부터 하락을 쭉 보여주고 있다가 작년 12월부터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일부 조정을 받았다가 또 큰 상승을 보이고 현재도 조정, 그리고 이렇게 약간 보합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APTC 종목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바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권 내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바닥 지지선에 딱 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량도 한 번씩 들어올 때 꽤 많은 거래량들이 이렇게 수반되어서 다음번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된다 그러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종목도 현재 이동평균선이 모두 이렇게 수렴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만원 부근, 현재는 2만원 아래에 있어서 꽤 괜찮아 보이는데 2만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인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는 꽤 유망한 종목이죠. 여러 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하고 2차전지 케이스나 전기전자, 반도체, 신소재,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유망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가를 보니까 거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ROE에 적정한 PER. PER은 현재 12.29로 나와 있어서 매우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 흐름도 거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은 들어가기가 선뜻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높은 시점이 아닌가.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전략은 보통 이러한 저점을 한번 발생했을 때 한번 매수를 하는, 주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곳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팔면서 거의 상승 파동을 오른쪽으로 계속 가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14,000원 부근이 상승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14,000원을 찔렀고 여기서도 근처까지 왔다가 내려갔고요. 14,000원 한번 살짝 건드리고 14,000원, 현재 1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0원 저항선을 넘으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 종목은 매수할 때는 여기에서 잠시 내려와 주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이 12,000원과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14,000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 P2E 방식의 게임과 NFT나 코인 발행 등으로 좋은 소재가 많아서 엄청 급상승을 했습니다. 25,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최고가 2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 7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잠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산을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종목은 좀 들어가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매물대도 상당히 바닥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논리여서 아무리 실적과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략 이 주가가 12만 5천 원까지 한번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시 여기에서 잠시 조정 기간을 가진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네요. 2021년은 거의 데브시스터즈의 한 해였죠. 종목을 좀 길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60으로 이렇게 보시면 9,500원 하던 주가가 한번 큰 상승을 보여서 1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갔었고요. 잠시 조정을 받다가 또 한번 상승을 해서 20만원 근처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1500%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쭉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U자 모형을 그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데브시스터즈는 당분간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상승을 보여줬고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매물대를 보더라도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서 버티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그냥 한번 눈여기로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A스토리네요. A스토리는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하거나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이죠. 차트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241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큰 상승이 한번 있다가 현재 6개월 넘게 박스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박스의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대략 선을 한번 그어보면 24,000원 부근에서 바닥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주가는 정확하게 24,100원 바닥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우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저희가 반전 캔들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던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반전 해모 모양의 캔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골든크로스가 지난 5월 25일 날 이렇게 뜨고 현재 아직 데드크로스가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 A스토리는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현재 떠 있는 골든크로스를 믿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던가 여기 나와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 모양에서는 목표 가격을 두 개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전고점이었던 32,500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2차 부근이었던 대략적으로 한 4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두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7번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은 통신기기나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그 마그넷, 금속 자석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나 6G 관련된 통신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좋은 소재를 가진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보이다가 상승을 보이고 조정, 상승, 조정, 아주 좋은 구간에 또 와 있네요. 수렴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선을 이렇게 상방으로 그어보면 깔때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 바닥에 있는 지지선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노바텍도 현재 괜찮은 위치에 와 있어서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효성첨단 소재네요. 일전에 효성 TNC 종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당연히 유망한 종목이고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좋은 실적으로 큰 수익을 냈었고 지금은 한동안 이렇게 하락을 보여지고 있다가 대략 4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조정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난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보합 기간이나 조정 기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로 꽤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단기나 수익 매매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명에너지. 지금 너무 핫하죠? 지난 5월 16일 날 이렇게 상장을 했고 현재는 2만원대 부근에서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 흐름으로 뭔가 의견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한번 에너지 관련으로는 크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에 한 17개 정도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다루고 있어서 최근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높은 ROE와 적당한 PER을 가지고 있는 회사 9개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건 검색식을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본인만의 종목을 한번 추려서 관심 종목을 추출해내는 그런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익이 좋고 경영이 좋은 이러한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취지에서 오늘 공부 내용을 한번 ROE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